농어촌 지역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통폐합을 검토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있는 초등학교는 주민주도로 통합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959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우체국 땅과 건물 매입, 정읍천 관광명소 조성 사업 관련 예산도 추가됐습니다. 올해 초 5주 동안 전북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2,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북도는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 2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북 지역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농어촌 지역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통폐합을 검토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청 주도로 학교 통합이 이뤄지는데 부안군에 있는 초등학교는 주민 주도로 통합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뼈대만 남겨져 있는 초등학교에 징개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재작년 폐교한 장신초등학교인데 내년에 통합학교로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통합되는 학교는 같은 하서면에 있는 하석초와 백년초로 학부모와 주민 주도로 통합이 추진됐습니다. 주민들은 학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합버스가 오가는 거리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또한 통합학교에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주도 통합학교가 들어서는 겁니다. 10명의 내외의 아이들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작은 면에서라도 통폐합을 했을 때 그 10명의 내외의 아이들이라도 채워보자. 통폐합 위원들은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지로 옮겼을 때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고 허락을 받은 거죠. 교육청은 시설 확대를 넘어 교육의 질을 높여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경쟁력 있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밀집되어 있는 학군의 학생들이 어울림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서면 지역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100억을 넘게 들여 새 학교를 통합해도 전체 학생 수는 50여 명으로 지속 가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부안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고 대부분의 학교 신입생은 10명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부안 동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 수가 100명으로 지역에서도 편중이 심한 상황이기에 과밀학교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밀학교 학생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시설과 교육과정 개선만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이 학원이나 아니면은 방과 후의 활동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읍면단위에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게. 학령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통합학교가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시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우체국 땅과 건물 매입, 또 이학수 시장의 공약인 정읍천을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 관련 예산도 추가됐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인 1조 1,100억 원을 편성한 정읍시. 첫 추경 예산안에 당초 예산의 8.5% 규모인 9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라살림 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민생 현안 등 꼭 필요한 예산에 집중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139억 원, 특별조정교금 등 목적 지정 사업으로 70억 원, 이전 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134억 원,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624억 원. 정읍시는 자체 사업으로 원도심에 옛 우체국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데 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학수 시장의 공약인 정읍역과 정읍천을 연계한 관광명소 조성사업의 하나로 이른바 미로 분수를 설치하는데 2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가칭 정읍 드림랜드 주차장 조성에 20억 원, 쌀농업 직불금 등에 396억 원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4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109억 원, 지방 보조 사업에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0.9%인 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애초 추경 예산에 관해 제안 설명 예정이었던 이 시장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시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실 회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제269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김제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금 66억 원,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80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27억 원 등 928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5주 동안 전북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2,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북도는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2,6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 2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주간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유해 환경 요소를 점검해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전북 지역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20여 명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면서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3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37만 7천 원 인상을 비롯해 정액급식비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주문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창구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습니다. 인구 감소로 재정 자립도가 약해지는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TV 광고나 지하철 광고를 통해 타 지역 주민에게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유명 인사의 기부 사례를 알리며 홍보에 나서기도 합니다. 도민회 등 그 출향단체를 동원해서 그 서포터즈를 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손흥민이라든가 이을용, 최용수 감독 등 유명인들을 좀 기부에 참여해갖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지도는 높지 않습니다.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글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그런데. 아니요, 처음 들었어. 기부하고 뭐 받는 것도 있고 하면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홍보 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이 나서서 모금을 기획해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민간 플랫폼을 만들고 지자체와의 협력에 나섰지만 행정안전부의 제재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로지 정부의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모금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다 민간 사이트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그 유치를 해주고 많이 유치하면 많이 유치할수록 민간에 돌아가는 포션이 크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역 홍보를 하고 고향을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열린 생각과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자 대상 마약 예방 지도 강화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22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연수에는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교감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전북 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 강사가 참여해 학생 생활지도와 맞춤형 예방교육 방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21대 총선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 미달에 따른 현재 전북 10개 선거구의 재획정이 총선 지형을 바꿀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현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대로라면 전북의 10개 선거구 중 김제, 부안, 남원, 임실, 순창은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다고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의 국회의원 정수 조정 결과에 따라 전북 10개 선거구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신문은 봤습니다. 정치권은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 모든 지역에 공통된 화두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원국회 이후 21차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단 한 번도 지역구가 축소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도 있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지역구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북의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는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전북의 10석 국회의원 지키기는 전북 정치권의 내부 문제가 아닌 국회 차원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신문은 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구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대상 335명을 선정했습니다. 종자 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적립할 경우 군에서 480만 원을 지원, 만기에 720만 원과 은행 이자를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선정자들은 적립 계좌를 신설해 오는 6월부터 매월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후 2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할 경우 2년 뒤 만기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들이 순창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 방지와 더불어 지역 소멸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미리시와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지역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0일 미리시 승격 기념의 날 행사에 참여해 지역 농특산품 시식을 진행하고 모양성제 정보를 담은 영어 지도를 배부하는 등 홍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19일에는 미리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무역과 문화, 관광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리시는 말레이시아 반도 서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 교통과 선박, 석유 산업 등이 발달했습니다. 부안서 열린 국내 최초 전국 규모의 동시축제가 지난 20일 막을 내렸습니다. 동심의 바다 부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석정문학관 일원에서 열린 축제는 동시낭독과 백일장, 학술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축제를 주최한 부안군은 전국에서 온 가족과 시인, 교사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